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최근에 시중은행을 통한 7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이 밝혀졌었죠.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은행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감원이 이상 해외 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미 1년여 전에 5대 은행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초에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자 그해 4월에 5대 시중은행의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5대 은행은 최근 약 4조 원가량의 외환 차익 거래가 신고된 신한은행, 우리은행, 또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또 KB국민은행입니다. 네. 이 당시에 금감원이 은행들에 당부했던 부분은요,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작년 초에 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으로 송금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이 송금 현황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늘었다. 그래서 이 해외 송금 관련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는 등 은행에 강한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금감원이 이렇게 거듭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은행들이 이런 경고에도 머뭇거렸던 데에는 이 외환 송금 수수료가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또 한 몫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앞에 놓인 이익이 시중은행들의 눈을 가린 부분은 없는지 이번 사태의 계기로 철저한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네, 지난 6월 말에요. 공공운수노조 소속 쿠팡 노조원들이 농성이 있었는데요. 예. 아마 그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쿠팡 노조원들이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라는 소식이 사진과 함께 보도가 됐었는데 네. 한국경제에서 이 첫 단독 보도를 전했고요. 이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뉴스원 등이 이 문제가 된 사진을 인용하면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네네. 자, 이 사진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사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조원들이 바닥에 뭘 깔고 이제 둘러앉아 있고요. 앞에는 캔 음료, 또 종이컵 등이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걸 술판이다라고 보도한 매체들은 이 캔 음료를 캔 맥주로 봤던 건데 이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이게 캔 맥주가 아니라 캔 커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운수노조가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적법하고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부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왜곡시켰다. 그리고 마치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대중의 오인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이 조정 신청서에서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진 속에 캔커피를 전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의로 전달한 커피가 술로 둔갑돼서 보도된 사실에 크게 분노했고 또 노조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특히 한국경제가 이 사진을 게재한 방법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사진의 해상도를 의도적으로 좀 낮춰서 이 사진에 등장한 캔이 어떤 캔인지 모르게 보도를 했다는 제가 거죠.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 좀 확대하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더니 네, 해상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근거로 그야말로 이제 보도에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공공운수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해상도를 낮춰서 공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공공운수노조는 또 조정 신청서에서 이 노조를 혐오하는 명예훼손적 댓글이 계속해서 좀 달리고 있다라면서 신청인들은 현재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틀 후 8월 3일이 첫 조정 기일입니다. 네. 의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말 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한 반성은 정말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는 아주 좀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켜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해상도를 일부러 낮춰서 제공한 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맞습니다. 남겨두도록 하고. 네. 근데 캔커피를 캔맥주로 둔갑시켜.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자,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이것 때문에 이웃들과 얼굴 붉히는 일 더 늘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요. 실제로 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 상담이 10년 사이에 5배가 급증했다고 하고요. 네. 분쟁 조정도 증가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달에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대략적인 대책의 윤곽은 지난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밝히기도 했는데 핵심은 신축 건물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구축 건물에는 지원금을 줘서 층간소음 최소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층간소음에는 이제 바닥의 두께 문제 혹은 이 주택의 구조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소비자 또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층간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이 되면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또 구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이 국토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바닥에 두꺼운 매트를 깔아서 층간 소음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당 300만 원 정도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층간 소음 없애는 게 적은 비용이 드는 작업이 아닌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 아니요, 그 또 모든 가구에 이걸 다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꽤 많은 그 예산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실증 사업이 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시각도 좀 있기도 한데요. 네. 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게 된 거니까 일단은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강구가 좀 필요할 것 이게 같습니다. 재원 조달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같긴 맞습니다. 하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